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사실 박 부장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제 뭐 네. 뭐 아프다는 얘기들을 이것저것에서 많이 네.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회사 어제 분위기도 매우 안 좋죠. 뭐 시장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여의도 전체가 안 좋죠. 예. 네. 자 들어가 보죠. 예. 미국 시장. 어제 우리 시장 뭐 급락을 했는데 잠깐 그걸 좀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전에 1월에 급락을 했을 때는 그 전에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이익이 난 상태에서 이익이 줄어드는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실이 난 상태에서 이번에 빠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공포 심리가 굉장히 많이 지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에는 신용거래 했던 분들도 좀 버텼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렇지 못하고 어제는 그냥 투매성 매도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심리 자체가 어제 투매를 많이 일으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은 오전에 반등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채권 환율 시장이 뭐 급변동성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예. 나스닥은 0.6% 하락을 했고요. 다우는 1%, S&P 500은 1% 하락했는데 S&P 500이 3,655포인트입니다. 직전 저점 이제 깨기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 만기 국채수율이 3.9%를 올랐고요. 그리고 달러인데스는 114까지 올랐습니다. 원화가 1,430원. 사실 지표만 보면은 어제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기를 반영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좀 하는 네.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반등을 좀 했던 것은 단기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전 저점에 와 있으면서 이제 저가 매수와 그리고 쇼커버가 좀 들어오면서 좀 올랐는데 영국의 금융위기설 그리고 아시아의 외환위기설이 어저께 막 돌았어요. 아시아 외환 위기설이 있어요? 예, 어제 막 그 돌았어요. 위안화 뭐 또 엔화 폭락하니까. 예,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미국 경제도 위험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재차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등한 것도 그렇고 재차 내려온 것도 그렇고 치열하게 지금 하단에서 싸우는 수급의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어제 뭐 블랙먼데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정도로 코스피가 3% 하락해서 2,220포인트고요. 코스닥이 5% 급락을 했습니다. 지수 자체도 급락을 했지만 종목들이 10%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개인들이 2,421억 매도했어요. 마지막에 장 끝날 때 한 300억 정도 더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 매도는 오늘 아침 반대 매매를 회피 피하기 물량이죠. 위해서 회피 물량이 어저께 나온 거예요. 어제 외국인들이 쭉 한 500억 정도 순매도였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한 300억이었다가 종가로는 끝나고 나서는 마이너스 34억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어제 1,2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네. 물론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거래는 단기 거래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나올 거예요. 기관들이 2,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수가 6천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롱텀으로 들고 가는 그런 매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연기금이 1,012억, 투신이 885억, 사모펀드가 1,229억 순매도했어요. 이 큰 규모죠. 이게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1,000억 단위로 요 세 주체가 이렇게 매도하는 게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2,400억 매도를 했거든요. 결국 어제 시장을 보면은 기관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기관들은 이익의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도 어느 정도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어저께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많이 나와서 소위 태조 이방원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쪽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신용이 지난번에 7월 4일 날 우리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한 17조 정도 됐었어요. 19조 2천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18.9조거든요. 그래서 신용 거래자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매도를 던지면서 지금 시장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연중 신저가가 됐고 팬데믹 직전에 지수로 회귀를 했는데 이건 차트를 제가 그냥 여러분께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심리가 불안한 속에서 어제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 아까 그 뉴스함에서 전해주셨잖아요. 저도 잠깐 전해드리긴 할 건데 지난 7월과 8월에 연말 기준금리 2.75에서 3% 정도가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더 강한 금리 인상을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 위를 지금 지금 뉘앙스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성장주나 이런 종목의 투매가 나와서 개인들과 투신, 사모펀드의 종목별 투매가 네. 나오면서 급락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전의 하락은 불확실성의 하락이었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우려의 현실화가 하락이다. 현실화되고 있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보고서에서는 위기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환율이나 국제금리나 경기 지표를 보면 위기 상황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까 김 프로님 잠깐 언급을 주신 것처럼 지금 월가에서는 연준 정책의 비판 수위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계속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뭐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전해드리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것이고요. 국내를 보면은 일단 전저점 하향을 하면은 투매가 나온다라는 걱정을 어저께도 이번 주에 굉장히 걱정된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그냥 그 패턴 똑같은 패턴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저점 하향하면 투매가 나오고 투매에서 또 던지면 기관들 던지고 또 네. 개인 신용 물량 털리고 그러면 낙폭이 이만큼이면 좀 과대하다 그러면은 기쪽 반등을 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 또 다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가 1월에 급락했고 6월에 급락했어요. 미국은 4월과 6월에 급락을 했고요. 네. 근데 1월에 13% 공교롭게 하락폭이 똑같더라고요. 1월에 13% 하락했고 6월에 13% 하락을 했어요. 이것도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한 달에 예. 근데 이번에 고점 대비 이번 달 고점 대비 13%를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130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하락폭이 직전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면 조금 하락의 아래 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한번. 네. 지금 미국은 3차 하락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론적으로 텍스트로 말씀드린 게 보다 화면 보시면 더 인식이 될 것 같아서 3차 하락에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차 하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시장이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볼 때 3차례 정도의 일봉으로도 그렇고 주봉으로도 그렇고 3번 정도의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반등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락폭이 나오고 나서 반등은 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한 것이지 이제 반등을 줬는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이제 직전 저점을 깨면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냥 참고입니다. 요거는 나스닥의 월봉이에요. 나스닥의 월봉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되돌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요 밑에 파란 선을 초록색을 보시면요. 이게 60개월 이동 평균선인데 얘를 한 번도 안 깼어요. 그 중간중간에 위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깨지 않았는데 지금 거기까지 거의 내려와 있습니다. 5년이죠. 5년 평균. 5년 네, 평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도 깨지 않았는데요. 이게 지금 1,100포인트, 1,200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직전 저점이 1,500포인트거든요. 나스닥이 나스닥 지수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보고서 시장이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는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차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월에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4, 5, 6, 4, 5, 5, 그러니까 2, 3, 4 옆으로 횡보했습니다. 안 빠지고 등락이 있었지만 그리고 6월에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7월에 반등 주고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급락한 후에 반등 주고 급락하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하락을 그동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세적인 하락이 어디서 멈추고 다시 전체적인 대세가 저점을 찍느냐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내년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어제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조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지수냐면요. 팬데믹 때 급락했던 직전에 있잖아요. 이 지수까지 지금 급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13%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에 하락이 이 장대 음봉이 있잖아요. 이게 1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 하락이 또 13% 하락을 했더라고요. 요번에 13% 만약에 똑같은 비율 정도로 하락을 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그냥 가늠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차이점은 이때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줄어드는 하락이었고 지금은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손실폭이 키워가는 상황이기 계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지금은 아마도 공포 심리가 더 짙은. 그래서 선제적으로 신용 거래하는 사람들도 빨리빨리 팔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종목별로 보면은 매수는 없는데 막 던져버리니까 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투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낙폭가드가 생기면 저점에서 또 매수가 들어와서 기술적 반등하고 이런 패턴이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 시장을 좀 끌어내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추가 상방의 압력이 있다.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가 5% 이상으로 지속되면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물가 안정 중심의 통화 정책을 하겠다. 물가 정점은 10월 정도로 예상하지만 둔화 속도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FOMC 미국의 9월 FOMC 회의 이후에 전제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토일은 새로운 결정을 할 것이다. 통화 수합은 연준과 의견 교환하지만 과거와 상황은 다르다. 성장률 전망도 다시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도 불안하고 그리고 직전 저점 깨면서 투매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제 투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국 금융위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대규모 감세 정책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1985년 이후에 37년 만에 영국 파운드화가 최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운드 대비 달러가 1.05였는데 어저께는 1.03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파운드 급락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그래서 영국이 지금 계속 걱정이 된다라는 뉴스들이 외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이 26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입국자들이 기존에는 3일간의 호텔 격리 해제했는데 이제 3일간 PCR 검사만 하고 격리 해제를 안 한다. 근데 요거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제를 했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죠. 홍콩은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3%예요. 그래서 홍콩에 먼저 방역 완화 테스트를 좀 하는 게 아니냐. 제가 물음표를 이렇게 써놨는데 테스트란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되면 본토의 방역 완화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은행의 정기여금이 4% 바짝 다가섰습니다. 예금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7%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으로의 자금 이동이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5대 은행 기준으로 지난 3주간 16.7조 유입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 지금 다시 은행으로 회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금리를 지금 이제 많이 올린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데 자영업의 다중채무자가 올해 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4.7억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연말에 8%치 전망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가계의 다중채무 리스크가 있다. 이런 얘기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블룸버그발 뉴스들이 이게 돌아다닌 거예요. 위안화와 엔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외환위기 수준의 타격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외국인들 서구권의 사람 그 투자자들이 볼 때 아시아 그러면은 가장 비중이 있고 그리고 많이 투자하는 것이 위안화와 엔화잖아요. 근데 이게 가치가 급락을 할 때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회수를 하면 위안화와 엔화에서 돈을 빼고 나가기 시작을 하면 아시아 전체에서 취약 국가들, 그 틈매 사이에 있는 취약 국가들은 훨씬 더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금리보다 환율이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4년 만에 외환시장 개입을 지금 이제 시작했고요. 일본은 대규모 시장 개입을 좀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랑 중국이 이제 워낙 그 달러 채권 많은 나라들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는 뭐 빼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시아 취약국들이 위험해지는 거는 어떤 메커니즘입니까? 아시아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빼는 거죠. 아, 얘네들은 일본, 중국만 수공방이 빼는 게 있기 아니고 때문에 예. 아, 비중은 일본, 중국이 크지만 그렇습니다. 빼면서 베트남, 뭐 예, 한국 예, 이렇게 쭉 예. 빼다 보면 그 취약국, 그러니까 일본, 중국이 위험해진다는 게 아니고 취약 국가들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뭐 요 정도 가져왔는데요. 오늘 좀 일찍 끝나달라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뭐 뒤에 지금 오거정 부부장님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환율 워낙에 고금가 가고 네네. 지금 뭐 위기를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지표 보면은 그렇게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기가 더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선방할 수 있느냐
그럼 기간으로 어느 정도 가느냐 이걸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올해 내내 하락하는 동안에는 끝이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의 지표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번 파월 의장의 이번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그 기자회견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우려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그 현실화되는 것들이 끝마무리를 가면서 시장은 터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병창 부장님과는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